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과학 3단원 불을 붙이겠습니까? 연소와 소화입니다. 어느덧 3단원도 절반 정도 왔네요. 조금 더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3차시, 4차시 연달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의 조건 3가지를 했는데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공기 양에 따라 산소 양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른 또 불이 빨리 꺼지고 오래 타는 거였고,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산소의 비율이 조금 연소를 하면 줄어드니까 그 비율을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관찰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오래 타고 빨리 꺼지고 산소의 비율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은 우리가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아도 어떤 물질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넘으면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본 실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뭐를 내는 거? 그렇죠.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연소가 일어나려면 뭐였죠? 탈물질, 산소, 또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공부할지.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코올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연소를 시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자, 알코올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담아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에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알코올의 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알코올 램프의 바닥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알코올의 양은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알코올 램프의 알코올은 연소한 후 어떻게 된 것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네, 여러분, 알코올의 양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문제는 물질이 연소한 후에는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움 1은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을 알아볼 거고, 염화 코발트 종입니다.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가 연소한 후에는 또 생기는 물질인 것을 석회수를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배움 1 초가 연소한 후에는 생기는 물질 알아보기. 자, 여러분 교과서 장면은 64쪽, 65쪽이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실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초에 불을 붙이고 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는 거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해서 실험해야 됩니다. 자, 실험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실험 문제 32쪽. 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32쪽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험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나 알코올이 연소하면 그 크기나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물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을 알아봅시다. 투명한 아크릴통, 셀로판 테이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핀셋, 작은 양초, 점화기, 집기병, 유리판, 석회수, 비커, 보안경, 실험용 장갑, 면장갑을 준비합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에 닿으면 붉게 변합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로 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통의 안쪽 벽면에 셀로판 테이프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붙입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아크릴통으로 촛불을 덮습니다.
촛불이 꺼지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 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에 불을 붙인 뒤 집기병으로 덮습니다. 촛불이 꺼지면 집기병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 유리판으로 집기병의 입구를 막습니다. 집기병을 뒤집어서 바로 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석회수를 집기병에 붓고 집기병을 살짝 흔들면서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 이산화탄소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까? 실험이 엄청 간단했죠? 자, 실험 결과도 우리가 빨리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자, 먼저 같이 정리해 볼게요. 1번, 촛불이 꺼지고 난 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을 써봅시다. 자, 색깔 변화가 어땠습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초가 연소한 후에는 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배움이 석회수를 통해서 확인했죠, 영상에서. 자, 그래서 촛불이 꺼지고 난 후 또 거기에 석회수를 부었을 때는 좀 흔들면 석회수가 또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1학기 때 했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단 말은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배움 3 정리하기 해보겠습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도 크기가 줄어든 까닭. 자, 원래 자기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실험 결과를 봤지만 초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가 연소한 후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우리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야, 그 다음에 석회수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모든 물질이 연소한 후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길까요? 자, 선생님이 좀 정리하기 영상을 한 개 더 준비했는데, 철로 된 솜을 만약에 우리가 연소시키면 과연 물과 이산화탄소가 초처럼 또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초와 알코올의 연소 과정에서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든 연소할 때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철솜, 집기병, 유리판, 연소숟가락, 면장갑, 석회수, 250ml 비커, 염화 코발트 종이, 핀셋, 산소 발생 장치 등을 준비하여 실험해 봅시다. 철솜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요. 우선 산소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집기병에 산소를 모아야 합니다. 점화기를 이용하여 철솜에 불을 붙인 후 산소가 담겨있는 집기병에 철솜을 넣어보세요. 와! 철솜이 잘 연소하는군요. 철솜의 연소가 끝나면 철솜을 꺼내고 유리판으로 입구를 닫습니다.
그 후 연소가 끝난 집기병의 벽면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푸른색으로 색깔의 변화가 없네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철솜을 연소한 집기병에 석회수를 넣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석회수도 아무 변화가 없네요. 실험을 통해 모든 물질이 연소를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본 것 같습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연소한 후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평가하기 문제 3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연소하기 전과 연소한 후의 물질은? 그렇죠, 다르다 했죠. 같았으면 아니었죠. 다르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 겁니다. 자,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선생님이 답을 이야기했네요. 바로 볼게요. 정답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왼쪽은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알 수 있는 점은, 1번, 초가 연소한 후에는 물이 생긴다. 정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푸른색 연마 코발트 종이를 이용한다는 자체가 초가 연소한 후에 물을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는 2번, 3번, 4번은 전부 아니죠. 자, 이번 시간에는 5차시 물질이 연소한 후에는 무엇이 생기는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차시 불을 끓이면 이제 소화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